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시청하실 텐데, 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수학작가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정말 며칠이 아니죠. 몇 개월 만에 영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중학교 1학년 1학기 수학으로 업로드한 지가 7월이더라고요. 2020년 7월. 굉장히 못 올렸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다뤄보고 싶었던 그 중학교 영상들도 정말 많았는데, 제가 정리를 하면서 정수와 유리수에서 제가 아마 대소 관계, 대소 비교 방법이죠. 그러니까 크기 관계, 그 내용까지 언급을 하고 제가 끝났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그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여쭤보실 텐데, 그 부분은 제가 촬영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촬영하지는 않고 곧바로 제가 2단원으로 넘어올 텐데, 제가 그 내용을 언급하지 못하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아직 제가 수업 시연을 좀 준비하면서 아직 완벽하게 구상을 하진 못했고요. 우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설명할 때 있어서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완성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좀 죄송스럽지만 제가 좀 자신 있어 하는 분야를 먼저 촬영을 하고 완성이 됐을 때, 그때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념 정리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해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살펴볼 중학교 1학년 수학의 오랜만의 내용은 문자의 사용입니다. 문자의 사용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문자를 쓰셨어요. 근데 무엇으로 쓰셨냐가 좀 중요할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키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음, 이 키 말고요. 예, 너무 좀 이상한 개그를 쳤죠. 죄송합니다. 예, 높이라고 하죠. 이 톨, 톨 사이즈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 가지고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키가요. 만약에 본인에게 맞는 키가 이제 앉은 키라고도 하죠. 앉은 키. 예, 근데 적당한 의자에 맞는 키가 있대요. 그게 교과서에 보니까 0.23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의 키가 160cm라고 한다면 적당한 의자의 높이를 구하는, 그러니까 이 0.23을 일단 정확하게 써야겠죠. 사람에게 적당한 의자의 높이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 0.23은 어떻게 해서 구해질까요? 음, 정확하게 우리가 몇 센티미터면 좋겠는데 그러질 못하고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계산하시겠습니까? 음, 우리는 이 앉은 키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어, 키 가지고서 대부분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사실 앉은 키도 좀 고려하면 좀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왜냐면 여러분 앉으실 때 등받이 있잖아요. 등받이 위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등받이가 본인의 앉은 키보다 낮으면 이게 뒤로 넘어져요. 어,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높으면 뭐랄까요? 좀 딱딱해요. 그래서 요새 지금 걸쳐 앉는 여러분의 지금 의자가
어떤 형태인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학교마다 다 다를 겁니다. 책상과 의자가 합쳐져 있는 게 있을 거고 분리되어 있지만 또 의자가 높낮이는 조절 가능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제가 썼을 때의 의자랑은 또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사람에게 맞는 그런 이제 의자의 높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160 센티미터가 이제 키라고 했다면 사람에게 적당한 의자의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네 여기서 0.23을 곱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160에서 0.23을 곱하면 사람에게 적당한 의자의 높이를 구현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160 센티미터가 아니라 키가 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대입을 시켜주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0.23을 곱해줘서 네모라는 값을 우리는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계산법을 초등학교 때 배우셨을 겁니다. 초등학교 때요. 언제 배웠지?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쯤 배우신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만 안 배우셨다면 6학년 때 설마 안 배우셨을까요? 6학년 때 아마 그래도 배우셨을 거예요. 구하고자 하는 것을 네모로 둔 다음에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이거를 설계하고 식을 써서 답을 구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은 이미 겪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약간 키보드 소리가 좀 들리실 텐데요. 키보드를 좀 바꿔가지고요. 소리가 좀 날 겁니다. 그러면 160 센티미터에게 맞는 앉은 키는 36.8 센티미터가 뒤에 등받이 할 수 있는 그 앉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네모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쓸까요? 근데 우리가 식을 쓸 때 계속 네모로 쓸까요? 그러기에는 너무 좀 안 보여요. 그쵸? 물론 보이면 좋겠지만 네모 그래서 여러분들 배웠을 때 네모, 세모, 동그라미, 별표 뭐 또 이제 하트 좋아하시는 분은 하트 뭐 등등등 이러한 모양으로 여러분들은 꾸미셨을 거예요. 아 제가 또 안 했나요? 했죠? 예. 이런 모양으로 했을 텐데 이런 모양 대신에 수 수학은 무슨 언어다? 만국 공통어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쓰는 것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알아야 돼요?"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어요. 수학은 모든 나라가 쓰고 있는 공통 언어이기 때문에 이걸 미국에서 쓰든 아니면 유럽권에서 수학을 배웠을 때 쓰든 정말 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배울 때는 이제 네모, 세모, 동그라미 이것도 좋겠지만 이제는 이러한 기호로 한번 여러분들이 써 보시는 거를 권장드려요. 어? 어디서 많이 배운 건데 그쵸? 맞아요. 여러분들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이에요. X. 근데 X가 좀 특이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X는 그냥 이거 X였어요. Y, Z, 그죠? A 쓸 때 또 이렇게 쓰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다음에 B, C, P, Q를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고 근데 이게 아마 소문자에서는 이렇게 쓰고 대문자가 이거죠. 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됩니다. 근데 약간 좀 다르죠? 위에 조금 여러분들 쓰는 방식을 이제는 좀 익숙해지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기호가 여러분들이 배우실 때 앞으로 수학에서 자주 등장할 내용이고요. 문자입니다. 매우 중요하고요. 이런 기호에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음. 나중에 여러분이 방정식이라는 개념을 배우실 텐데 방정식에서도 똑같고요. 그다음에 함수에서 나오는 기호가 또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이런 알파벳으로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송하지만 영어랑도 친해져야 돼요. 예. 좀 유감스럽지만 영어랑도 친해져야 돼요. 수학하는 사람들은 영어 필수입니다. 예, 영어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위에 네모 곱하기 0.23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어떻게 쓰겠느냐? x 곱하기 0.23이라고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곱하기도 꼭 써야 돼요? 안 쓰고 싶은데? 예.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놀랍죠? 사실 곱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기호는 정말 다 써야 맞는데 곱하기는 갑자기 생략을 한대요. 생략을 한대요. 그러면 생략을 한다니까. 저는 이제 제목을 좀 어떻게 붙여보고 싶냐면 곱하기 실종이라고 붙여볼게요. 음. 아까 제가 얘기했던 x 곱하기 0.23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x가 사실 곱하기처럼 생겼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느꼈거든요. 곱하기랑 x랑 느껴보니까 이게 다 좀 비슷하게 보인다. 그러면 뭐가 x고 뭐가 곱하기지? 근데 x를 이렇게 써서 망정이지 x 곱하기 0.23 이러면 정말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그래서 이 곱하기도 과감하게 삭제할 때 삭제하자라고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물론 역사에 맞는 내용까지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곱하기를 생략할 때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지 않았을까라는 저만의 추측은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삭제할 때 그러면 다 삭제하지는 말고 다 삭제하지는 말고 정말 해야 필요하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만 삭제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을 한번 좀 적어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처럼 x 곱하기 0.23이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첫 번째, 여러분들 3 곱하기 2 얼마입니까? 네, 6입니다. 근데 곱하기 생각해 보세요. 와, 없어졌어요. 얼마죠? 네, 3, 2가 되죠.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 이걸 그렇다고 곱하기를 안 썼으니까 이게 32가 6이 된다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예.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랑 숫자랑의 곱셈은 예, 생략하지 않습니다. 생략하지 않습니다. 이거 충격적이지만 생략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이건 있어요. a 곱하기 b를 하면 여러분 얼마라고 할 수 있을까요? a 곱하기 b. 그러면 이거를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생략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건 거예요. 굳이 곱하기 기호 없애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a, b라고 써도 괜찮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제 혼합을 해볼게요. 2 곱하기 x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생략해 보니까 괜찮은데 근데 좀 이상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곱셈에서는 무엇이 성립하죠? 수에서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거는 x 곱하기 2도 된다는 건데 이거를 생략했을 때는 그러면 2번처럼 2x가 될 거고 x 곱하기 2를 한다면 x2가 될 거니까 어떤 거를 보겠느냐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앞에 것, 그러니까 좌변, 우변. 저라면 좌변할 것 같아요. 왜냐면 뒤에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소인수분해 배우셨지 않았습니까? 소인수분해 배웠을 때 지수라는 거를 아마 제가 언급했지 않았을까 싶은데 3이 만약에 두 번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썼던 거를 제가 언급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랑 좀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전혀 아닙니다. 이거 때문에 사실은 x2라고 쓰는 거는 좀 안타깝지만 예, 좀 경우가 옳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2, 3번 같은 경우는 규칙을 둡니다. 규칙. 어떤 규칙이냐? 첫째, 수랑 문자랑 곱해져 있다면 수는 문자 앞에 써요. 수는 문자 앞에. 뭐 예를 들게요. 뭐 a가 있다. 근데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네, a 마이너스 3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니고요. 이거는 네, 마이너스 3a라고 이제 쓰는 거예요. 되셨죠? 두 번째. 이제 제가 이 1, 2, 3번까지 했으니까 여기에 4번을 한번 써볼게요. 순서가 정말 뒤죽박죽 되어 있는 알파벳이 있을 겁니다. A 곱하기 B 곱하기 이렇게 쓰면 좀 그럴까? A 곱하기 X 곱하기 P 곱하기 뭐 B. 예, 근데 이거 곱셈 다 생략해 보래요. AX, P, B. 어? 근데 정렬이 좀 여러분들 보기에도 안 좋죠. 음, 안 좋으면 어떻게 한다? 이거를 갑자기 광고 큐? 예, 광고 아닙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뭔가 착 날라가지고 뭐지 했는데 광고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네, 이 곱하기 생략했을 때 순서가 좀 그렇다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순서를 이제 매겨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파벳 순서 알고 계시죠? 네, 알파벳 순서대로 계산을 다시 정렬하는 겁니다. 그러면 AX, P, B 중에서 뭐 A는 가장 앞에 있는 거 알고 그 다음에 B가 오는 거 알죠? X랑 P가 있다면 순서는 네, P 그 다음에 X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알파벳 순서로 계산을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그냥 언급할게요. 같은 문자의 곱도 네, 제곱으로 나타냅니다. 거듭 제곱을 표현할 수 있다면 거듭 제곱 표현하시면 돼요. 제 대표적인 예가 네,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다. 그러면 x의 4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는 내용은 다 정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좀 말을 좀 과장해서 표현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문자를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제가 좀 어떻게 보면은 스토리를 좀 껴서 좀 얘기를 했지만 정확한 이유는 제가 얘기했던 내용만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에 수학자의 입장에서 이 곱셈 기호를 없앴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냥 이 생각인 거지. 절대 너 잘못됐으니까 이거 아니야. 라고 어, 이렇게 그러니까 언쟁을 부리는 것보다는 그냥 저에게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도 공부하는 입장에서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촬영이 좀 생각보다 길었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일단 죄송해요.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내용은 나눗셈 기호의 생략입니다. 그래서 곱셈 기호 생략했으니까 이제 나눗셈 기호도 생략해 봐야겠죠? 네, 그 내용을 정리할 거고요. 곱셈 기호 생략할 때 이제 문제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여러분께 언급을 드리고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까지 정리를 한 다음에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이제 영상을 두 번째 영상을 마무리 지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